네, 안녕하세요. 2016학년도 수능학습법 및 EBS 활용 전략 설명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민영입니다. 네, 올겨울 참 많이 춥습니다. 추운 날씨에 어깨가 움츠려드는데 우리 예비 수험생들 어깨를 짓누르는 게 있습니다. 아, 이제 나도 수험생이구나, 나도 고3이구나 라는 생각일 텐데요. 이 수험생이란 단어만 들어도 벌써 머리 지끈지끈거리고 소화 안 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답답한 속 오늘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정해진 시간 안에 뛰는 입시라는 레이스, 그만큼 빨리 준비하면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정말 탁월한 선택하셨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테니까요. 귀 담아서 잘 듣고 좋은 결과 얻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순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1부에서는요. 이금수 선생님께서 달라지는 2016학년도 입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2부에서는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탐구 영역의 EBS 대표 선생님들께서 시기별 또 수준별 수능 준비 방법 알려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금수 선생님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걱정들 많이 되시죠? 오늘은 저희 대형 설명회가 광명시민체육관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정말 입추의 여지 없이 많으신 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많은 걱정이 되실 텐데 2016 대학 입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차분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달 14일 또 320일 남았다, 357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9달 14일은 뭐 같아요? 묵비권 행사를 하시고 계시는군요. 9달 14일은 우리가 이제 수시 원서를 접수해야 될 남은 날짜입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죠. 320일은 뭘까요? 수능 시험 남은 날짜예요. 그렇게 하고 357일은 정시 원서 접수를 해야 될 그런 날짜가 그 정도 남았다는 겁니다. 상당히 정말 말 그대로 coming soon 데이입니다. 그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여러분에게 고기를 잡아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고기를 잡을 줄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잡는 방법, 어떻게 준비를 하면 이 겨울방학을 잘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쯤이면 이제 계획도 좀 세워야 되고, 또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나는 수시에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좀 돼 있어야 되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먼저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학생기록부에서 내용들을 봤을 때 내신은 어느 정도가 되고 비교과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분석을 해보시고 방향을 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 수학능력시험이죠. 이걸 좀 잠깐 분석을 해보면 국어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됐다고 얘기를 하죠. 국어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수학은 너무 쉽게 출제가 됐다. 영어는 절대평가로 가는 길목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인문계는 139점이 최고점이 나왔죠. 그렇게 해서 1등급 컷하고 한 9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수학 A는 131점이 만점인데 여기서 이제 한 2점 정도 차이가 나고요. 1등급 컷하고 영어도 2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인문계 같은 경우는 만점하고 1등급 컷하고의 차이가 13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배정이 수월하진 않았겠지만 그런대로 원만했다라고 보지만, 자연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연계는 이제 국어 A를 봤는데 132죠. 1등급 컷이 129예요. 그러니까 이제 3점 정도 차이가 나죠, 텀이. 근데 수학 B는 어떻습니까? 만점을 맞아야 1등급이죠. 만점과 1등급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텀이 0점이죠. 그리고 이제 영어가 2점에서 5점의 텀을 가지고 최상위권을 변별을 해야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정시였다라는 것이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능 시험 자체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상위권 학생들은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실수하면 등급이 떨어져요. 그렇게 하고 중위권 학생들은 해볼만 해요. 아직까지 안 했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만 열심히 해준다면 충분하게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감을 갖고 출발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제 어디쯤 갈 수 있을까 대단히 중요하죠. 스카이는 다 아시죠? 스카이를 출발해서 뭐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까지 여기를 우리가 상위 15개 대학이라고 본다면 인문계는 상위 7%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수능으로 봤을 때는 100분이 359점, 그죠? 356점, 즉 평균 89점이 돼야 돼요. 거의 90점을 맞아야 상위 15개 대학 정도 컷에 걸리는 걸로 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7%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연계는 10% 정도요. 그래서 100분이 340점에 평균 85점 정도를 맞아야 돼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서울 쪽 서경대, 한성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인문계는 18% 안에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100분이 320점에 평균 한 80점은 돼야 서울에 남아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연계는 20%입니다. 즉 304점에 평균 한 76점 정도를 맞아야 서울에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어디에? 성적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표 11월 달 거 받아보셨죠? 거기에 나와 있어요. 나의 위치가. 보시면 이렇죠. 여기 보면 기타 참고 자료가 나오죠. 기타 참고 자료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언수 외사로 나오는데 저게 국수 영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상위 이 학생은 거의 7%에 가깝죠. 92점 얼마 나오니까 이건 이제 상위 7%에 가까우니까 어떻습니까? 상위 15개 대학 거의 끝선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기에 나의 위치가 나와 있는 거니까. 알겠죠? 그렇게 하고, 근데 틀린 문제도 어떤 것이 틀렸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것이 매우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말씀드릴 거. 자, 다음은 이제 수시에 대한 말씀 쭉 드릴 거고요. 정시 일정, 대입 전형 일정하고 주요 특징 말씀드리고 이어서 수시 모집의 EM의 준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일정과 주요 특징 말씀드리죠. 자, 수시는 몇 장을 씁니까? 원서를 6장 쓰는 거죠, 그죠? 근데 보면 이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그죠? 실기, 특기자 전형이죠. 이렇게 해서 4개 전형으로 나누어지는 걸로 알기 때문에 원서를 4장 쓰는 걸로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서는 6장 쓰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위주의 전형, 적성 위주의 전형,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이렇게 5가지로 보시면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잘 분석을 해서 나는 어떤 전형에 적합한가를 결정을 내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결정이 돼야만 이번 겨울방학을 매진할 수가 있겠죠. 방향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헤매는 거예요. 헤매다가 나중에 점수에 따라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정시에서는 물론 이제 대부분 수능 위주입니다. 수능 점수로 뽑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능 100%로 뽑죠. 대부분 대학이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수능과 뭡니까? 실기, 특기자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시에 뭐가 있는지 정시에 뭐가 있는지 이걸 좀 알아두는 게 좋겠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수능 모의고사에서 나오고 있죠. 이미 다 발표가 됐어요. 3, 4, 6, 7, 9, 10, 11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의 현재 목표는 뭘로 봐야 돼요? 3,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고심하셔야 되겠죠. 오늘 저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학습법에 대한 말씀을 쭉 들을 거죠. 거기에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건지를 보셔야 되고요. 3, 4월하고 6월은 좀 다르죠. 3, 4월은 내용이 뭐예요? 전국연합학력평가예요. 교육청 주관. 대상은 우리들만의 리그. 재수생이 안 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6월이 되면 재수생까지 껴서 전체적으로 내 위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6월 달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을 하죠. 실질적으로 출제하시는 분들이 출제를 하는 것이고 모든 수험생이 다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6월에 나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3, 4월 성적이 6월 달에는 0.5에서 한 1등급 정도 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 보통 2등급 정도인데 어디 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2등급도 천차만별이죠. 왜냐하면 95%짜리도 2등급이고 89%짜리도 2등급이에요. 이제는 디테일하게 2등급 초반에 있는 학생은 밀려도 2등급에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런데 2등급 끝자리에 있는 학생들은 밀리기 시작하면 3등급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3, 4월에 조금 잘 봤다고 너무 자만할 거 없고요. 조금 덜 잘 봤다 그래서 뭐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6월이 나의 수시의 잣대가 된다는 거. 그렇게 하고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신 성적 자체도 33.3%가 반영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대학들은 40%가 반영이 돼요. 뭐 한 학기인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늦었다는 거예요.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관리 잘해야 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거 하고 6월의 평가원 모의평가가 나의 잣대다. 수시의 잣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9월 달은 2일 날 모의고사를 보죠. 2일 날 모의고사 보는데 원서 접수가 9월 9일부터예요. 2일 날 본 다음에 일주일 다음에 수시 원서 접수를 내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6월 달은 실채점을 사용할 수 있지만 9월 달은 점수가 아직 안 나온 상태예요. 가채점 결과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6월 평가와 모의평가가 잣대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학년 1학기 성적하고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고 2017학년도 수능 개편은 여기 대부분 이제 고2가 많죠. 그렇지만 고1도 가끔 있을 텐데 고1 학생들을 위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고1, 현재 고1은 고1이 사용될 그런 내용들인데 이게 뭡니까? 현재 고1은 재수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예요. 뭔지 알겠죠? 그죠? 국어 영역이 통합이 되죠. 현재 1학년은 통합이 됩니다. A, B형으로 보지 않아요. 통합이 되는 그런 바뀜이 있고 한국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1학년들은. 한국사가 필수로 돼 있죠. 한국사 필수에서 20문항이고 3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돼서 수능 시험도 30분이 더 늘어납니다. 현재 2학년들은 한국사 좀 준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1년 더 넘어가게 되면 그 입시에서 실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학생부 규제 방식도 달라지고 있죠. 진로 희망 사유도 현재 1학년들은 적고 있는데 2학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시험 일자도 달라져요. 우리 내년까지는 뭡니까? 둘째 주 목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근데 1학년들은 셋째 주 목요일 날 시험을 보게 돼요.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겸손하게 원서 쓰고 내년에 꼭 입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한국사는 어떻습니까? 절대평가라 그러죠. 40점 이상이면 무조건 1등급이에요. 다른 것들은 4% 안에 들어야 되죠. 근데 한국사는 아니죠. 40점 이상만 맞으면 1등급. 인원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35점 이상 40점 미만은 2등급.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한국사 평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한국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수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는 이제 1학년들은.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달라지죠, 시험 범위도. 한국사 들어가죠, 1학년들. 그렇게 하고 수학 보시면은 나형이 현재 인문계거든요. 현재 A형이에요. 현재는 뭡니까? 수학 1하고 미적분과 통계 기본 보잖아요. 근데 지금은 수학 2, 미적분 1, 확률과 통계를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자연계, B형이죠. 이것도 현재는 수학 1, 수학 2, 적분과 통계, 기하, 벡터를 보고 있잖아요. 달라지잖아요. 미적분 2,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이렇게 봅니다. 특히 기하와 벡터 쪽에서는 벡터가 많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내년에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답이 없네. 네. 내년에 꼭 들어가실 겁니까? 네, 꼭 들어가셔야 돼요. 한 해 더 밀리면 가능성 없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이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 즉 대학에서 우리 입맛에 맞는 아이들을 뽑을 수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논술도 많이 줍니다. 교육부에서 대학별 고사 많이 줄여라고 하기 때문에 2068명인가 줄죠. 이런 전반적인 상황 알아보시고 수시 인원이 이제 64%에서 66.7%로 좀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정시가 준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셔야 되고요. 그런데 상위 15개 대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잘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가 38.4%처럼 보이지만 상위 15개 대학을 뽑아서 보면 10.3%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18.5%를 뽑는다고 전체적으로는 돼 있는데 상위 15개 대학은 27.9%예요. 학생부 종합장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논술 전형도 전체적인 인원으로 봤을 때는 4.2%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상위 15개 대학을 가려면 18.3%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포인트는 상위권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포인트는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논술 전형이 주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수시대 정시죠. 수시대 정시. 대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6.7%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경희대는 61.5% 조금 적죠. 그 다음에 이대, 한국외대가 조금 적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66.7%로 훨씬 능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그런 대학들은 전부 다 수시가 어떻게 70% 이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게중심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수시에 합격을 해야 돼요. 정시까지 넘어가면 인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불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번 겨울에 우리가 결정을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수시 모집인은 약간 늘어났습니다. 2.7%.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좀 줄고 종합전형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죠. 논술전형 줄었고요. 적성고사는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사교육 없애기 때문에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탐구 영역 중요해졌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탐구 한 과목으로 보는 대학이 많아요. 탐구 자료놔야 돼요. 또 올해 같은 경우도 국영수에서 변별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탐구에서 판가름 났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탐구 꼭 해두셔야 되고 제2외국어 반드시 하세요. 반드시 하셔가지고 시험 끝까지 보고 나와야 돼. 왜? 탐구 한 과목 대신에 제2외국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2외국어까지 준비를 잘해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지역 특별 전형. 지역 특별 전형이 많아졌죠. 지역 특별 전형 정시가 이제 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고. 자, 지역인재 전형은 그 지역 학생들만 30% 이상 뽑으라는 얘기예요. 수도권이나 서울 학생들이 못 내려가는 전형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보면 의대를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정원의 30% 이상 지역인재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거기에 지원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죠. 여기 보면 쭉 나오는데 모집 인원이 384명이에요. 384명인데 지역 인재 인원이 115명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는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115명을 뽑는다는 얘기니까 그 지역에서 한 130, 40등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자리는 115자리가 준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지역인재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뭔가 손해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입시에 대한 수시 모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시 모집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누시면 되죠.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위주의 전형, 적성검사 위주의 전형, 그 다음에 이제 특기자 전형 이렇게 나누시면 되는데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수시 모집 경쟁률 나오고 있죠. 이게 현실이에요. 70%나 뽑는데 내가 들어갈 자리는 분명히 있을 거야. 경쟁률 보니까 어떻습니까? 장난 아니죠? 과연 내가 뽑힐 수 있을까? 보통 20대 1이 넘죠? 서강대 34.42대 1이죠? 저게 6장을 쓰다 보니까 저렇게 경쟁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우연에 의해서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정말 여름에도 안 녹는 만년설처럼 준비해야 돼요. 얘는 이미 뽑아놓고 나머지 아이들은 우연에 의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나도 준비 안 했고 너도 준비 안 했으니까 잘하면 내가 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20, 30대 1을 어떻게 뚫을 거예요? 우연에 의해서 합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걸 보여드린 거고요. 수시 경쟁률 볼게요. 나 그래도 노래 잘해. 보여드릴게요. 노래 잘하면 대학에 금방 갈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한양대 에리카의 경우입니다. 실용음악과죠. 3명 뽑는 거예요. 436.2대 1. 1300명이 왔어요. 어떻게 실기를 치렀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노래 조금 잘한다고 했던 사람도 빨리 공부하세요. 노래 끝났어 이제. 의대 한번 가볼까? 장난 아니죠. 200대 1이 넘고 174.4대 1 쭉 나와 있죠. 이런 정도가 수시에서의 경쟁률이다라고 이해를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교과 전형 말씀드릴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반고가 좀 유리하죠. 왜냐면 성적을 똑같이 보기 때문에 유리한 거예요. 뭐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은 서로 많이 핥히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안 좋죠. 그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하기 쉽지 않다. 그렇게 하고 인문계는 국수형 사를 보더라. 자연계는 국수형 과를 보더라. 이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인 거 알 필요 없어요, 사실상. 어떤 대학은 인문계에서 수학을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연계에서 국어를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일부만 걷어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외우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대학은 어떻게 성적을 반영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외우지 마셔요. 또 국립대학이나 교대 같은 경우는 전 과목을 다 봐요. 외우지 마시라는 거. 아시겠죠? 외우지 말자. 그리고 걱정되는 것은 여기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많다라는 거죠. 177개 중에서 129개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못 들어간 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지원해야 돼요. 내신 다 괜찮은데 지원해볼까? 웃기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보통 보면 2등급 2개를 요구하는데 이게 거의 서울권 컷 정도가 됩니다. 그럴 정도로 수능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저건데 상위권 대학들 있죠?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만 가지고 뽑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뭘 봐? 비교과. 비교과 30. 연대 비교과 30 들어있죠? 이화여대 서류 20, 면접 20. 결국은 상위권 대학은 교과 성적만 가지고 뽑는 것이 아니다. 지금 뭘까? 학교 활동이 충분하게 있어야 돼요. 물론 학생부 교과 전형이니까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를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비교과를 보고 뽑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덤벼들 수가 없죠. 상위권 대학들은 학교 활동 아직 모자라는 것이 있다면 해봐야 되고요. 이번 기회에 자기소개서 써봐야 돼요. 써보고 나서 나는 안 되겠다. 그럼 빨리 손 털고 다른 전형 준비해야 되는 거죠.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보완점 찾아내서 준비하면 되고요. 알겠죠? 상위권 대학은 교과 성적만 가지고 뽑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중하위권 대학으로 내려가면은요, 내려가면 그냥 학생부 100%, 그죠? 상명대 그렇게 돼 있죠? 서경대 깔끔하죠? 학생부 100%. 비교과 안 봐요. 근데 현재까지는 별로 가고 싶은 대학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서강대 같은 경우는 뭐 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과 성적 있죠? 인문계 3등급까지 만점이에요. 3등급만 되면 만점이야, 교과 성적은. 자연계 3.5등급까지 만점이에요. 그럼 그 정도 전부 아이들이 지원할 거 아니에요. 사실 교과 성적까지 뽑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뭐가 있어요? 교과 75에 서류 25가 있죠. 사실상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이라고 내걸었지만 대개 서류로 뽑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실질 반영률 얘기인데, 이건 뭐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되고, 가천대 보세요. 1등급이 1000점이죠. 9등급이 300점이죠. 그럼 뭐야? 9등급 때도 300점 받은 거죠? 그럼 뭐야? 실질 반영률은 뭐예요? 700점이죠. 1000점 중에 700점이기 때문에 실질 반영률을 70%라고 본 겁니다. 실질 반영률이 뭔지 아시겠죠? 어디 있습니까? 광운대 볼까요? 1000점 만점인데 9등급 500점 줬죠? 실제로 변별되는 거는 500점이죠? 그래서 반 정도니까 실질 반영률은 50%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실질 반영률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자, 이게 이제 그 최저학력 기준이에요. 쭉 보시면 뭐 다 나오겠지만, 중앙대 보세요. 탐구 반영을 하나밖에 안 하죠? 탐구는 한 과목만 그 등급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고, 끝에 보세요. 서울여대 나오죠? 이 두 개 3.5등급이야. 저건 뭡니까? 두 개 합해서 7등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등급, 6등급 괜찮죠? 2등급, 5등급, 3등급, 4등급까지는 수능 최저를 통과하는 걸로 하겠다. 2등급 두 개 외우지 마세요. 내가 갈 대학이 2등급 두 개는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보시면은 이런 거죠. 그림이 여기 나오죠, 그죠? 인문계 나오죠, 그죠? 두 개 등급 합 4 있죠. 건국대, 고려대, 숙명여대, 연세대, 한국외대 2등급 두 개 합 4입니다, 그죠? 이런 정도면 17%니까 거의 서울선, 그 한성대, 서경대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또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도 몇 개 있죠. 저기는 이제 아마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 이건 자연계입니다. 자연계도 보시면 어때요?
명지대 볼까요? 2개 4등급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합이 8등급이라는 거예요. 탐구도 하나만 반영하고. 그러니까 대학에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외워서 하실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죠? 2개 등급 합 4 있죠. 고대, 숙대, 중앙대, 홍익대, 자연계에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에요. 2개 등급 합 5, 건국대, 연세대가 2개 등급 합 5를 보죠. 이것이 먼저 나는 해낼 수 있는지 그걸 먼저 파악한 다음에 지원하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학생부 교과만 뽑는 게 아니라 단계별 전형을 해서 1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로 몇 배수를 뽑고 2단계 면접으로 뽑는 대학들이 많아요. 위에 보세요. 국민대 보시면 1단계 6배수로 돼 있죠. 저 얘기는 뭐예요? 정원이 100명이면 1단계에서 600등까지 뽑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교과 성적이 조금 낮아도 괜찮겠죠. 그 안에 들고 면접 준비 잘해서 합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만 보는 전형이 하나 있고 1단계 몇 배수 뽑고 2단계 면접으로 걸르는 전형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이제 합격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홍익대학교 거를 오늘 준비해 왔는데 이게 그 지난해가 아니고 올해구나. 서울진학지도협에서 8만 건 정도를 모은 거예요. 홍익대 경영학부 합격한 학생들 보세요. 1.58등급 합격한 학생 있죠? 어디 있어? 맨 밑에는 뭡니까? 2.6등급인가요? 그러면 1.58등급은 원서를 잘 쓴 거예요? 못 쓴 거예요? 그런 대로 쓴 거예요? 잘못 썼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얘를 홍대 보낼 아이가 아니에요. 내가 갈 대학이 아니라고. 보다 좀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었는데 원서를 잘못 쓴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료를 드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료 드릴 때 그 대학이 그 과를 가려면 그 대학이 그 과의 결과를 한번 보시고 지원하라는 거예요. 2등급 2개는 돼야지. 2등급 정도 돼야 쓰면 될걸. 이렇게 진짜 덜 구체적으로 아시고 지원하지 말고요. 올해 작년에 합격한 학생들은 어느 정도로 내신 성적이 형성이 돼 있는지 이걸 파악한 다음에 지원하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가져온 거예요. 자율전공도 1.5등급에 합격을 했죠. 그 다음에 2.578등급도 합격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5등급은 잘못 쓴 것 같아요. 아니면 얘가 홍사모, 그죠? 홍익대를 사랑하는 모임. 거기에 소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지원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자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랬죠. 고기를 잡아드리진 않겠다 그랬어요. 고기 잡는 방법. 지금 이 하나의 방법 배웠죠? 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전까지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라 그랬죠. 서류를 읽고 이제 뽑는 그런 전형이죠. 여기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소개서죠. 근데 학교에서 한 내용이 없으면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아니라 자소서를 쓰게 되죠. 한 게 없으니까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자소설. 아시겠습니까? 창작을 해요. 창작을.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진정성과 구체성이에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활동을 했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게 하고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구체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어야 돼요. 소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번 겨울방학 때 자기소개서를 써보라는 얘기예요. 3가지죠?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학업에 관련된 얘기, 교내 활동, 그 다음에 인성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한번 써보다 보면 뭔가 부족한지 알 수 있으니까요. 진정성, 구체성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서 되게 중요하고요. 선생님하고의 그 소통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되게 단계별 전형을 하게 돼요. 1단계는 서류로 3배수 정도 뽑습니다. 그렇게 하고 2단계에서 서류 70에 면접 30 정도로 뽑는 게 입학사정관제 전형이에요. 중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렇게 하고 서류 준비 정도가 당락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또 면접 같은 경우도요. 준비 많이 해야 돼요. 준비 잘하면 합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단계에서 3배수를 뽑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쟁률은 3대1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애가 집에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 거기 가면 말 못해요. 왜? 생판 처음 보시는 분들이에요. 진짜 말문이 막혀. 그래서 어떤 남학생들은 묵비권 행사를 해요. 물어봤는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왜 말을 안 하는데 물어봤더니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대요. 수험생이 아니라 피의자로 바뀌어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0점이에요. 잘하면 30점 만점 다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서류에서 조금 밀렸었는데도 면접 자리에서 합격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정말 달달달 외울 정도로 해서 준비 많이 해야 돼요. 또 낯설은 환경을 만들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밀렸던 서류에서 면접으로 극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원서를 쓰잖아요. 그죠? 뭐 인문계는 뭐 경영, 신방, 심리 뭐 이런 거, 이런 데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게 되죠. 경쟁률이 높아요. 자기소개서 쓰기도 쉽고, 이런 데는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은 낮아요. 그렇지만 좀 피하는 거 있죠? 회계세무대학, 뭐 주거환경학과 이런 데는 경쟁률이 훨씬 낮죠. 경쟁률이 좀 낮다는 얘기는 뭐야? 합격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애들이 많이 몰렸다. 많은 점수를 얻어야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연계 보세요. 생물학과, 화학과 높죠? 생물학과, 화학과가 왜 높아요? 3학년 때 피트 시험 보려고 그러는 거죠. 약학전문대학원을 가는 교두보로 삼겠다는 거예요. 많이 몰립니다. 조금 피하세요. 내 적성이 또 거기도 아닌데 괜히 쓰지 말고. 한약학과 4대1이죠? 지리학과 3.5대1. 이러면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조금 안 몰리는 그런 학과를 좀 찾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전형 방법입니다.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900명 뽑죠? 수능 최저가 없어요. 고대 학교장 추천 전형, 뭐 융합형, 인재 전형 등등 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죠? 어떤 전형이 있는지. 성대, 이대, 중대, 한대, 한국외대, 한양대. 수능 최장의 기준이 없죠? 전부 다 그렇게 뽑는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위 15개 대학은요, 한 80% 정도가 수능 최장의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수능 최장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 나는 수능 최장의 기준이 안 되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나 내신이 조금 안 되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학생부 교과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성적 무지하게 높아요. 학생부 성적도 돼야 되고 활동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올인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6개 다 떨어지면 정시에 갈 데가 없어요. 왜?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준비를 안 했다. 그러면 정시는 전부 다 수능으로 뽑는다 그랬죠?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정시까지를 목표로 삼고 수능이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왜?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사용되죠? 정시는 무조건 수능이죠? 수능이 최고입니다. 그죠? 그렇게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야 돼. 자, 자기소개서. 아까 말씀드렸죠? 1번은 학업에 관련된 얘기예요. 내가 이런 역경을 거쳐서 좋은 등급으로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교내 활동이죠. 교내 활동 3개 정도에서 1500자 쓰기예요. 이거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쓰냐면 활동을 하게 된 동기가 있겠죠. 왜 그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지 쓰시고, 그 다음에는 활동 과정.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쓰면 되겠죠. 세 번째는 활동의 결과. 여기에 학교장 상이 들어있으면 캡이에요. 상이 없는 아이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동기도 있고 과정도 있어. 결과가 없어. 곤란한 거거든요. 상이 뒷받침이 돼야 좋은 결과가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로는요, 이 활동을 했을 때 나의 느낌, 나는 어떤 기분이었는지, 느낌이었는지, 또 나는 그 활동을 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렇게 써나가면 500자 쓰기가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활동 동기, 활동 과정, 활동 결과, 또 한 가지 뭐라 그랬죠? 활동을 했을 때 나의 느낌과 나의 변화, 이런 식으로 써나가서 500자로 완성을 시키기 바랍니다. 이런 기법을 모르는 학생들은 저거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세 번째는 인성에 관련된 얘기죠. 나눔, 협력, 배려, 갈등, 이거 잘 생각해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처음부터 마무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쓰는 게 있죠. 자율문항이 있어요. 자율문항은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독서를 원했어요. 내가 감명 깊게 읽은 3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봐라, 이런 얘기들이고, 대부분 대학들은 뭡니까? 왜 여기를 지원했어? 지원 동기, 그다음에 학업 계획, 어떻게 공부할 건데, 그다음 진로는 어떻게 가져갈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 계획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을까? 대학교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죠? 대학교 홈페이지 내가 그 과를 간다. 그럼 그 과의 커리를 봐야 돼. 보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구나 알고 가야 되겠죠. 또 대학의 인재상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뭘 저걸 할까요? 고려대학교는
공선 후사예요. 공이 먼저고 사가 나중이다. 이런 걸 지향한 학교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 쓸 때도 그런 내용들을 쓰면 좋겠죠. 그러면 야, 얘는 우리 대학에 맞는 아이야. 얘는 사를 먼저 생각하는구나. 얘는 빨리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대학의 인재상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내 활동. 자, 잘못 넘겼네요. 자, 보시면 교과 성적 보세요. 여기서 성적의 추이 같은 거 봅니다. 성적의 추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의 학생 어떻습니까? 100점을 출발했죠. 90, 82, 75, 71이죠. 83.6이에요. B 학생은 60점을 출발해서 95점까지 갔어요. 80.4야. 저게 학생부 교과전형이면 누굴 뽑겠어요? 위 아이가 뽑히는 거죠. 학생부 교과전형일 때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누굴 뽑을 수 있어? 아래 아이. 아래 아이는 어떻습니까? 처음은 미미했지만 점점 올라가고 있죠.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죠. 이 얘기는 뭐야? 이 학생은 잠재력이 있어. 발전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정성적 평가. 학생부 교과는 정량적 평가라 그러죠. 양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보기 때문에 성적의 추이까지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활동들 있죠. 활동들도 전공 적합성을 많이 봐요. 그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국어교육과를 가고 싶어. 그럼 어떤 봉사를 하는 게 좋아요? 어려운 아이들 국어를 가르쳐보는 게 정말 방향성에 맞는 봉사활동이죠. 다른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마당 쓸기, 뭡니까? 독거노인 주물러 드리기, 이런 것보다는 국어 교육을 해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지속성과 연속성. 매주 2시간씩 꾸준히 갔다. 대단히 크게 쳐줍니다. 많은 시간보다 꾸준하고 연속적으로 했거나 많이 쳐준다는 얘기고요.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활동 중심입니다. 반장을 3번 역임했기 때문에 9점이다. 이런 건 없어요. 반장을 했는데 차례경례밖에 안 했어.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하찮은 일을 했더라도 정말 거기서 결과가 나오고 뭔가 공로상이라도 받았다면 그것이 크게 쓰여진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동아리도 전공에 맞아야 돼. 전공 적합성에 맞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 독서 활동 있죠? 독서 활동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충분하게 더 가미시킬 내용들이 별로 없어. 고2들은. 겨울방학 때 책 좀 많이 읽어서 독서 활동이 좀 충만하게끔 그렇게 만들고, 인문계들에도 자연계 중요한 책 2권 정도는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대학에서 어떻게 봅니까? 얘 융합적인 인물이구나. 통섭적인 인물이구나. 이렇게 보겠죠.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통합적인 인물, 융합적인 인물, 통섭적인 인물, 이런 걸 요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충만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겠고요. 그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말씀드렸고, 자, 4가지 꼭 기억해 두기. 자기소개서 쓸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스펙은 도곡동에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스펙은 학교 생활기록부상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S를 뭘로 기억하시면 좋냐면 스페셜리티. 뭔가 다른 친구들하고 좀 차별되는 그런 내용을 적으면 좋겠다. 자소상에도. 그 다음에 P는 뭐예요? 프로페션. 뭔가 좀 전문성이죠. 완벽하게 우리가 고등학생이니까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만 준전문가 정도의 전문성을 좀 강조해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E, 엘리베이션. 뭔가 상승 추이를 타고 있다는 내용 적는 게 좋죠. C는 consistency입니다. 연속성과 지속성을 강조하는 게 좋아요. 스펙이 뭔지 아시겠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S가 뭐라고요? 발음이 안 좋아. 크게. S, speciality. P는 profession. E는 elevation. C는 consistency. 머릿속에 각인해 놓으세요. 아니면 책상에 붙여. 학생부 종합 준비하는 사람들은 붙여놓고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자기소개서 쓸 때 저게 가미돼야 돼. 좀 특이하다, 전문성 가지고 있다, 나는 상승 추이를 타고 있다,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강조가 돼야 된다고요. 그게 스펙이에요. 대치동, 도곡동에 있는 게 스펙이 아닙니다. 이런 자료도 드릴게요. 이게 경기도 교육청에서 나온 건데 실제 합격한 학생들이에요. 건대네, 그죠? 경영정보학부에 합격한 그런 학생들입니다. 내신 나와 있죠? 1등급 때도 하나 있고 3등급 때도 있어요. 어느 정도 해야 어디를 가는데 답답하잖아요. 이런 자료를 드릴게요. 건대만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상위권 대학 거의 모든 대학들이 나와 있는 그런 자료를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오케이? 반응이 별로 없구나.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
여기 중앙대 나오고 있죠? 중앙대도 마찬가지예요. 다빈치형 인재 전형인데 2.76등급 합격했고 1.68등급 합격했죠.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합격을 한 학생들인가를 보면 준비하기가 좋겠죠. 자, 논술 말씀드릴게요. 논술도 가장 중요한 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맞추기입니다. 이걸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논술 전형 합불이 결정된다고 보면 돼요. 논술은 둘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좀 많이 줄었죠, 그죠? 그리고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계별 평가라 그랬죠. 1단계 서류로 뭐 3배수, 2단계 서류 70에 면접 30 이런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한 방에 끝나요. 즉 논술 70에 학생부 30 이런 식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는 뭐랄까 일괄 합산 평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간다는 거. 학생부의 실질 반영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논술 잘 써야 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논술 잘 못 썼어. 근데 수능은 열심히 해서 잘 나왔어. 기다리시다 보면은요, 수능 끝난 다음에 앞에 아이들이 자리를 비켜줘요. 그래서 논술을 그리 잘 안 썼는데도 합격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도 강조를 드릴게요. 보세요. 논술 경쟁률이에요. 이거 뭐 대충 준비해서 들어가겠습니까? 35대 1, 뭐 23대 1, 뭐 55대 1. 쉽지 않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논술을 하는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수능 준비하세요. 근데 토요일쯤은 3, 4시간씩 매주 빼놔야 돼. 빼놓고 계속 해야 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처음엔 별 차이 안 나죠? 가다 보면은 논술 못 따라와요.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수능 끝난 다음에 대치동으로 전부 다 몰려요. 막 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논술을 배우고 있어. 땡. 불합격입니다. 돈은 무지하게 많이 들어요. 미리 준비해야 돼, 미리. 그리고 EBS 프로그램 중에 논술 프로그램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거기는 진짜 선별해서 뽑은 선생님들이 강의하시는 거예요. 수능 끝난 다음에 논술하러 올라오죠? 누구한테 배우는지도 몰라. 알바가 대부분이야. 아시겠습니까?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차곡차곡 준비해서 정말 얘는 붙여야 된다라는 생각 만들게끔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학생부 종합도 마찬가지고 논술 전형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빼놓고 얘는 만년설이야. 끝났어. 얘는 뽑힌 거고 나머지 아이들 뽑자. 줄 세워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장난 아니죠? 엄청난 경쟁률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도. 이거는 뭐 정리해 놓은 겁니다. 건국대 수능 최저가 없죠? 논술 60에 교과 20, 비교과 20. 왜 논술인데 비교과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고대 60, 교과 30에 비교과 10 보고 있죠? 이걸 이제 옆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대학도 있죠? 네, 서울시립대 있죠? 그다음에 성균관대 정리해 놓은 거고. 뭐 자료를 제가 드릴 거니까 받으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에요. 연대 보세요. 4개 합 6이야. 그 전에까지는 3개 합 4였어요. 3개 합 4면은 뭐야? 112등급까지 용서한다는 거죠. 그러면 112 맞고 나머지는 9등급 맞아도 괜찮았어. 근데 이제 4개 합 6이 됐어요. 112에 나머지도 2를 더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연대 같은 경우는요, 이 수능 최저만 맞추면 논술 그리 잘 안 써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대는 6개 중 3개 합이 6이죠? 6개가 뭘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1, 탐구2, 제2외국어. 이걸 6개로 본 거예요. 거기서 3개 6등급 맞으면 된다는 거죠. 참,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아요. 저런 걸 어떻게 만들어낸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내신 성적인데, 내신 성적은 논술 전형에서 그리 많이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너무 무시하지 말고, 정리해 놓을 건 해 놓으셔야 되죠. 자, 논술. 인문계는 무조건 언어 사회 통합 논술이냐? 학교에 따라서 달라요. 위에 나와 있는 학교, 건국대를 비롯해서 이거는 언어 사회 통합형이죠. 근데 인문계도 수학을 보는 경우가 있죠. 왜? 상경계열, 뭐 경영, 경제 이런 쪽은 그 수학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야, 대학마다. 근데 무조건 인문계는 뭐 언어 사회 논술이 좀 이렇게 알지 말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아시라는 거예요. 자연계, 그거 수학하고 과학 논술 보는 거 아니요? 이렇게 알지 말라는 거예요. 과학 안 보는 대학도 있어요. 수학만 잘해. 그건 수학 보는 대학 있잖아요, 그죠? 수학 단독형, 뭐 광운대, 덕성여대, 서강대, 덕성여대 없어졌지만 서울시립대, 세종대 이런 데는 수학만 보는 거예요. 과학 안 해도 돼. 또 과학 선택형이 있죠. 과학 선택형은 두리뭉술 과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한 과목만 뽑아서 보는 게 선택형이에요.
그냥 과학 통합형은 두리뭉술하게 보는 거, 과학 전반적으로 잘하는 거. 이렇게 해서 대학마다 출제 경향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두리뭉술 알지 말라는 거야. 내가 가야 할 대학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보면 올해의 그 수시 결과가 나오고 있죠. 다 나왔고 기출문제 있을 겁니다. 또 내년에 5월 달쯤 되면 모의고사를 봐요. 그 대학을 가고 싶으면 그 대학 모의고사 꼭 참석해야 돼요. 어떤 대학들은 첨삭까지 다 해줘요. EBS도 그게 있어요. 금요일마다 첨삭 무지하게 몰려요. 금방금방 마감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논술의 특징. 최저가 없는 대학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최저 없으니까 나 9등급이야. 논술로 한번 파괴해보겠다. 다 포기해. 논술만 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게 2등급 2개는 아니라는 거죠. 2등급 3개짜리 논술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2등급 2개를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대학 학과는 어떻게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릴게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보세요. 이제 유형에 따라서 지원하는 건데 수능이 1, 2등급이야. 엄청 잘했는데 내신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세로 쪽에 1, 2등급이고 가로 쪽에 3등급이야. 이런 학생들은 수능 성적이 좋은 거죠. 수능 성적이 좋다 보니까 어때요? 내신은 나쁘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은 별로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수시에서는 논술 준비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정시까지 꾸준하게 매진해라. 정시에도 경쟁력이 있으니까. 거꾸로 볼게요. 수능 등급이 3등급이야. 내신은 1, 2등급이야. 얘는 정시에 가면 경쟁력이 없어요. 수시에 빨리 합격해야 돼. 즉 뭐야? 수시에 전념해야 될 형이라는 거죠.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로의 4, 5등급, 수능 4, 5등급, 내신 4, 5등급 있죠? 끝자락. 뭐 준비해야 돼? 적성검사 위주로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저기에 가로 세로 줄 그어보면 내가 어떤 전형에 주력을 해야 될지가 나오겠죠. 그죠? 상당히 중요한 것을 한 표로 정리한 거예요. 또 눈이 지금 휘둥그라게 되신 분도 계신 것 같아. 왜 내 성적은 안 나와 있지? 그건 다음에 내년 6월 그 대형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중상위권 대학, 아까 말씀드린 그 상위권 15개 대학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내신 1.7등급 인문계, 두리뭉술 알아두셔야 돼. 자연계는 2등급 정도만 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쓸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있죠? 이거는 내신도 중요하지만 발전성하고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먼저고, 교과 성적은 한 2.4등급, 인문계는 2.4등급 정도 되고요. 자연계는 2.8등급 정도. 이 정도면 상위 15개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이 문제가 아니야. 거꾸로 뭐예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해야 되겠죠. 적어도 즉 모의고사 성적이 3등급 초반대까지는 유지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논술 준비 착실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교과 성적이 인문계는 한 3.4등급 정도가 돼도 괜찮아요. 자연계는 3.8등급 정도가 돼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적성평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희망감인데, 안타까운 게 그래요. 저는 이 적성평가 전형이 좀 살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까지 공부 안 했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해볼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학생들이 희망감을 가지고 공부하게 해야 되는데, 사교육 잡는다는 그 명목하에 적성검사 전형을 너무 많이 줄여버렸죠. 그래서 4천 몇백 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전에 2만 명 뽑았거든요. 그런 정도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전형이 좀 살았어야 되는데, 논술하고 싸잡아 보는 것 같아요. 적성 전형을. 그래서 사교육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없앤 것 같아요. 처절해요. 사교육, 이게 적성검사 전형이 나타나면은 추석 때 가관입니다. 추석 때 자물쇠반이 있어요. 애들을 밖에서 잠궈. 추석 연휴 동안에 못 나와. 거기 적성검사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는 거야. 이런 처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인문계는 이제 대개 공인 성적, 그죠? 공인 성적하고 영어 에세이 이런 것들을 많이 써서 뽑고요. 자연계는 이제 수학, 과학, 우수자 전형이겠죠. 거기에 이제 과거나 영재고 이런 학생들, 또 과학에 또 특별한 재능 있는 학생들은 지원을 해보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잣대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아까 학생부 교과할 때 작년 자료지만 드린다 그랬어요. 콤보박스 잘 누르시면, 나는 어느 대학의 경영학과를 보고 싶다, 학부를 다 보고 싶진 않아, 그 한만 딱 누르면 되겠죠. 그럼 쫙 또 경영학과 몇 등급이 합격을 했네. 여기 보면은 얘들의 수능 성적도 다 나와 있어요. 앞에 인적사항은 없어요. 그 대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아이들이 쓰는지 우리가 잣대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뭘 드린다 그랬어요? 합격 사례들 있죠? 그 어떤 스펙을 가지고 내신이 어느 정도인데 합격을 했는지 그걸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고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고기 잡는 방법을 드린 거예요. 논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즉 수능이 주가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대학교 그 성격에 맞게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왜 가만히 계시죠? 뭐 면접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저게 뭡니까? 줄, 탁, 동시입니다. 동시는 아시죠? 줄이 뭐예요? 쪼을 줄이에요. 쪼을 줄. 탁도 쪼을 탁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알 속에서 아이가 깨 나오잖아요. 아이가 안에서 두드리는 게 줄이야, 줄. 톡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가만히 있어. 얘는 병아리가 아니야. 아시겠죠? 얘가 톡톡톡 두드릴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엄마가 탁탁탁 좋았어. 그게 동시에 맞아야만 얘가 병아리로 탄생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그 수험 기간이 상당히 험난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할 일은 뭐 오늘 별로 남진 않았지만 이번 주에 할 일은 학습 계획 중요합니다. 난 어떤 전형으로 갈 거니까 중요해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줄탁 동시를 만들어내야 돼. 즉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평화, 조인식. 아시겠습니까? 가정이 평화로우면요 입시 준비하기가 되게 쉬워요. 이게 안 되면 너무너무 어려워. 상처받고 막 3학년 1학기 때 막 누나 같은 엄마가 막 큰엄마 내지 할머니가 돼.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상처받지 않고 준비가 잘 돼서 좋은 결과를 맺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이 줄탁 동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이메일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그 자료를 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안 넘어가네요. 자, 땡큐는 다 아시죠? 제 이름 나왔고요. 그 밑에 이메일 주소 나오죠? KSLEE111 금술이에요. 금술이고 111이 붙어있죠? 그거하고 한메일.net으로 광명시민체육관에서 강의를 들었던 누구입니다라고 좀 적어주세요. 그 내용도 좀 적어주시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자료만 주세요. 이거 던진 사람들 기분 되게 나빠요.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난 아무 말도 안 하고 리턴 딱 해가지고 자료만 해서 던져버려요. 그냥. 이게 무슨 짓이냐 하는 거 같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인성적인 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오늘도 잘 맞았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광명시민체육관에서 들었던 학부형님들 또 우리 학생들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금수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